과연 일반고하고 특목고는 각 대학별로 내신이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할까를 갖다 한번 대학 어디가에서 이제 모든 대학들의 그 입시 결과를 발표했죠. 특히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이제 의대일 겁니다. 의예과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도권 대학의 그 대학들이 발표한 그 내신들을 갖다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를 토대로 해갖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변수들이 있죠. 변하는 여러 가지 변경사항들이 있는데, 변경사항들을 적용을 해갖고, 과연 일반고하고 특목고는 각 대학별로 내신이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할까를 갖다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죠. 우선 이렇게 저희 각 대학별로 보여드린 다음에 나중에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보실 수 있게 편하게 그 뒷부분에서는 표로 만들었으니까 표 같은 것은 아마 캡처했다가 가지고 계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 지역균형은 어디죠? 내신 등급의 차이가 70%에서 1.08에서 1.09로 차이가 거의 없었죠. 그죠? 50%까지 작년에 1.05, 70%까지 1.08이었는데 요번에 50%가 1.05였고 1.09였죠.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일반 전형은 아무래도 65명에서 53명으로 감소했죠. 감소한 탓에 50% 컷은 1.18로 동일화했으나 70% 컷이 1.42에서 1.28로 좀 상승을 했죠. 내신이 아무래도 인원이 적다 보면 이제 상승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신이 좀 상승한 결과 보이죠. 그래서 저희가 휴브레인에서 합격한 서울대 지역균형 의예과 1.3등급대를 보면 절대적으로 이게 직윤이라 하더라도 내신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 전년도에, 그러니까 강남 지역에 있는 일반고의 강남 지역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1등급대인 학생이, 그러니까 1.0등급대인 학생인데도 직윤을 안 넣고 일반으로 넣더라고요. 그래서 1.0 후반대니까 이게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역균형에서 1.3등급대가 최종 합격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절대적이지 않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나 서울대학교가 발표하는 입학전형 개선 방향에 맞춰서 준비한다고 하면 지역균형 같은 경우도 1.3등급대가 합격을 했다. 근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전형에서 일반고에 저희 기준으로 일반고 1.2등급대, 1.3등급대, 1.5등급대인 학생이 다 1차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좀 준타해서 내신이 좀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서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1.1에서 1.2등급대라고 하면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거기까지는 지원을 한번 해보셔도 1.3등급 미만이라고 한다면 한번 비교과에 자신이 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평가 관점에 정확하게 내가 맞춰서 학생부를 준비했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는 게 어떨까 보여지고요. 특목고 및 자사고는 뭐 가끔 2등급 초반대인 학생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다 1등급대에서 합격을 하죠. 그래서 특목고 및 자사고는 2.0등급 미만이면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보면 연세대 추천형은 50% 것이 1.0, 70% 것이 1.03이었죠. 근데 50% 것이 1.03, 요번에 70% 것이 1.04였어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보면은 어디까지 한 1.05까지는 합격할 것으로 보이죠. 근데 연대 추천형은 1단계에서 5배수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에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은 1단계 되면은 면접에 대한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단계가 통과된 학생들은 그 다음 면접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1단계 5배수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1단계 5배수 들어가는 것이 이제 바로 Z점수가 이제 변수겠죠. Z점수의 경우 대부분의 과목이 좀 표준 편차가 15 미만이거나 일부 15 전후이면 한번 지원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은 표준 편차가 10 미만이거든요. 근데 이런 학생들은 이제 뭐가 안 되죠? 등급이 또 안 좋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대 추천형 같은 경우에는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석자 등급을 활용한 등급 점수 50%. 이게 등급이 50%가 들어가고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활용한 Z점수를 교과의 수단이 가중평균하여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50%가 등급, 50%가 Z점수죠.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Z점수라는 건 원점수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연세대학교 모집용학에 있는 Z점수의 석자 배분율입니다. 석자 배분율이 예를 들면 Z점수가 3.0이 나오면 0.0013. 그러니까 얼마? 0.13%인 거고요. 2.0이면 얼마가 되죠? 2.28%인 거고요. 그 다음 1.8이면 얼마죠? 3.59%.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Z 점수가 1.8까지 이상 나오면 요건 1등급인 거죠. 그런데 1.7만 돼도 이제 4.46%가 되고 1.5가 되면 6.68 돼서 이거는 이제 2등급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가정해 봤습니다. 이거는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냥 어떤 사례니까 그 표준 편차에 따라서 평균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냥 사례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원점수가 98이고 평균이 68이고 표준 편차가 각각 10하고 15, 17, 20이라 가정하면 표준 편차가 10일 때 원점수 빼기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잖아. 이럴 때는 얼마가 되냐면 3이죠. 3이면 얼마가 되죠? 0.13%인 겁니다. 근데 표준 편차가 15일 경우에는 2죠. 2면 얼마가 된다? 2.28%가 되는 거예요. 근데 표준 편차가 17일 경우에는 얼마가 되죠? 1.8. 1.8이면 얼마가 되죠? 3.59%가 되죠. 근데 표준 편차가 20일 경우에는 얼마가 된다? 1.5가 되죠. 이건 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얼마죠? 6.68%인 거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어떻게 된다? 유리하다라는 사실을 갖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어디까지? 이렇게 이제 Z 점수가 1.8 미만이 나와야지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죠. 연대 활동 우수형은 경쟁률이 14.14대 1에서 12대 1로 소폭 상승했음에도 50% 것이 1.18, 70% 것이 1.31에서 50% 것이 1.08, 70% 것이 1.12로 상승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요번에 휴브레인에서도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연세대 의예과 활동 우수형 합격한 4명이나 합격했는데요.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일반과 모두 1.0등급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작년에 자사고에 2.51 등급 때까지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활동 우수형의 경우 일반고는 한 1.1등급 대 초반까지, 특목고 자사고는 뭐 극히 2등급 초반까지. 물론 이제 뭐 의대가 연대 의대가 발표한 학생들을 보면 다 1등급 때까지 합격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상치는 제외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상치는 제외이기 때문에 2등급 초반 때까지도 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합격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거기선 2.51 등급이 합격한 학생들도 그 범위에는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반고는 비교과가 우수하고 대학의 평가 관점. 특히 이제 연대 같은 경우 올해부터 연대, 중앙대, 경희대가 뉴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에서의 평가 항목에 맞춰서 10단계 항목으로 이제 성적을 매기죠. 그래서 그런 탐구력이나 그 다음에 진로 역량이 뛰어나다고 한다면 저는 2등급 때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균관대의 경우 25명에서 20명으로 모집 인원이 줄었고 1차 5배수 선발 후 면접 진행하였는데 충원이 78명으로 1단계 합격자 100명 중 98명까지 합격을 했죠. 그러니까 충원 인원이 많은 탓에 전년도에 50% 것이 얼마였냐면 1.09, 70% 것이 1.14였는데 올해는 50% 것이 1.18, 70% 것 1.46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합격한 학생들이 대부분 다 합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공식적으로 1단계 5배수 뽑겠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번에는 얼마죠? 다시 25명으로 이제 늘죠. 그래서 휴브레인에 합격한 성균관대 학생 내신 분포도 1.0등급 때부터 1.3등급 때까지 존재하거든요. 성균관대가 이제 삼포도를 발표했던 입결 자료, 2020년과 2021년도 자료까지는 그때 성균관대가 삼포도를 발표했는데 항상 보면 2등급대가 존재는 하고 있었거든요. 많지는 않았지만 한 20% 정도는 항상 2등급대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25명으로 선발 인원이 늘고 1단계가 5배수이기에 성균관대가 강조한 탐구 역량에 자신이 있으면 성균관대가 설명해서 뭐라고 했죠? 앞으로 전공적합성, 계열적합성 표현 안 쓰겠다. 그래서 탐구 역량이라고 바꾸겠다. 이러면서 올해 보면 이제 계열 모집에 합격한 70% 것들이 상당히 내려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는 1.2에서 1.3등급 때까지, 특목고 자사고는 2등급 때 초반까지도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울산대 의예과가 일반이 작년에 14명에서 10명으로 줄었죠. 그 다음에 평균이 그래서 1.23, 최저 1.57이었는데 인원이 줄으니까 내신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평균이 1.14였고 1.23에서 1.14로 높아졌죠. 50% 것이 1.15, 70% 것이 1.2였고 최저가 1.29로 상승했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인재 인원이 4명에서 13명으로 증가했죠. 이렇게 되니까 평균이 1.18, 최저 1.67에서 평균이 요번에 이제 여기는 인원이 많아졌으니까 내신 내려가겠죠. 평균이 1.28이었고 50% 것이 1.21, 70%가 1.39, 최저가 1.87로 오히려 하락을 했죠. 그래서 휴브레인에서 합격한 일반이나 지역은 다 요번에는 전부 다 1.1등급대에서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일반은 다시 14명으로 증가하고 지역이 이제 15명 증가하나 수능 최저가 이제 3합사로 완화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합격자 내신은 좀 비슷하거나 그다음에 좀 소폭하락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때 울산대 의예과의 이 최저 1.29는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조금 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재작년의 경우에는 2.0등급대가 최저 합격이었는데 그 친구가 등록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대학들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까지 해서 생각을 한다면은 이렇게 1등급 후반이나 2등급 초반에서는 특목고 자사고는 합격하지 않을까. 근데 일반고는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원은 증가했지만 뭐가 된다? 수능 최저가 이제 완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카톨릭대의 2022년도 삼포도입니다. 그러니까 1.3등급, 1.4등급 때까지 있지. 1.4등급은 이제 합격했는데, 연두색이 뭐죠? 합격했는데 미등록인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최종 등록자죠. 작년에 보면은 이제 최종 등록의 최저가 1.7이었죠. 근데 요번에 보면은 이제 금년도 결과를 보면 의예과가 어떻죠? 마찬가지로 1.3등급 때가 파란색이 많고요. 마찬가지로 1.4등급 때에 학생이 합격을 했는데 미등록을 했죠. 그리고 최종 등록자는 요번에 2.1등급까지 있죠. 미등록이 어디까지 있죠? 2.7등급까지 했는데 등록은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걸 갖다 보시면 최초 합격자가 그 2.2등급에서 2.7등급으로 하락을 했죠. 그죠? 최초 합격자를 보시면 어떻죠? 그래서 2.0등급이 최초 합격을 했는데 요번에 최초 합격이 얼마가 됐죠? 그 보면은 합격했는데 미등록한 학생이 2.7까지 좀 내려갔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합격은 어떻게 됐냐면 1.7등급이었는데 요번에 최종 합격은 2.1등급이었죠. 이렇게요. 그죠? 근데 요번에 이제 저희가 휴브레인에서는 일반고가 저희가 1.1등급 대야 자사고 2.1등급 대가 저희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동일하게 나오는 거는 1.3등급 때까지는 동일하게 합격자 분포가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면 일반고는 1.2에서 1.3등급 때까지도 그냥 적절한 받아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목고 자사고는 그 전년도에는 2.0등급이 합격을 했고 요번에도 2.7등급이 합격을 했고 그 최종 등록은 2.1등급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 자사고 2등급 때도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카대 같은 경우,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실질 경쟁률이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과 충원율이 되게 높거든요. 그럼 실질 경쟁이 1.42대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넣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대 지금 교과 지역균형 전형을 갖다 참 여기 넣지 않았는데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다 1.0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균형 전형이 1.0이었기 때문에 4, 5임에도 불구하고 1.0이었기 때문에 그 전년도가 1.03에서 1.0으로 높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역균형을 넣으시는 그 교과를 넣으시려고 하는 학부모님들 1.01이나 1.02는 한번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대를 보겠습니다. 고대 학교 추천 전형이 50% 것이 1.16, 70% 것이 1.20이었죠. 그리고 최저가 1.3이었거든요. 1.3대였는데 이번에 50% 것이 1.16, 70% 것이 1.18, 최저 1.3대로 거의 유사했죠. 고대 학업부 수영은 50% 것이 1.47, 70% 것이 1.65에서 50% 것이 1.46, 70% 것이 1.66, 최저 1.9등급 때 이것도 역시 유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계열적합평이 충원율이 좀 높았죠. 충원율이 160%에서 226% 증가한 탓에 50% 것이 1.79였고 70% 컷, 50% 컷 1.79, 70% 컷 1.94에서 50% 컷이 1.94, 70% 컷이 2.0, 최저가 2.3대로 좀 하락을 했죠.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빠져나간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항상 충원율이 100% 이상 나오는데 요번에 이제 고대 학업부 수용만 58%였나요? 오히려 고대 학업부 수용이 좀 적었고 계열적합평이 좀 더 늘었죠. 그렇기 때문에 계열적합평의 충원율이 200%가 넘어가는 탓에 이렇게 내신이 낮아지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그래서 휴브레인에서 이제 저희가 학교 추천 전형은 1.0등급 대, 1.1등급 대 애들이 학생들이 합격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학업부 수용은 1.3등급 때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학교 추천 전형 인원이 30명에서 18명으로 거의 반 가까이 감소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1.1등급 때까지 지원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고민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원이 30명에서 18명 거의 반 가까이 되는데 작년에 최저가 1.3등급 때까지 됐다 하더라도
뭐 1.15까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학교 추천은 뭐죠? 교과 80에 서류평가 20입니다. 그러니까 서류평가 20에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1.3등급까지 된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이제 연대 추천형이나 그다음에 카톨릭대 교과를 보시면 지역균형 보면 다 1.0에서 1.0 초반대였죠. 그런데 학교 추천 전형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이제 왜냐하면 그 1.2등급까지는 서류평가 영향력이 있다. 1.15와 1.20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교과 80이라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을 거거든요. 서류평가 20에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1.1등급 때 1.20 미만이면 학교 추천 전형은 일반고 학생을 넣는 것이 오히려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학업부 수용의 경우도 인원이 36명에서 29명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1단계 합격자도 6배수에서 5배수로 감소하죠. 그래서 일반고는 얼마까지? 한 1.3등급 때까지, 특목고 자사고는 2.0등급 미만 때까지 지원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 자사고에 모대 입학 수정관들이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1등급 대 있는 학생들만 대부분 좀 뽑으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번 정도가 2등급 초반때까지 뽑히는 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도 작년에 지방 자사고 2.1등급이 학업부생 1단계 합격을 하긴 했는데 최종되지는 않았죠. 그죠? 최종되지는 않고 다 1등급 대 학생들이 뽑혔기 때문에 특목고 자사고는 1등급 대인 학생이 지원하면 될 것 같고 일반고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부 수용을 갖다 선택을 해야 되죠. 이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올해 일반고는 1.0, 1.1등급 대, 1.2 미만이라고 하면 학교 추천. 근데 1.2에서 1.3등급 대, 1.4 미만이면 고대 학업부 수용을 갖다 넣는 것이 적절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1.15에서 1.20인 요 사이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이 고민이 많을 텐데 그런데 이제 학업부 수용 가면 특목고 자사고랑 경쟁에서 1단계 5배수에 뽑힌다는 부담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추천 가면 대부분 다 일반고죠. 일반고인데 이건 일괄합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1.15에서 1.20까지 해서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부 수용을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학교 추천 전형을 권하고 싶습니다. 한양대의 경우 50% 것이 1.68이었고 70% 것이 1.85였거든요. 근데 50% 것이 1.48, 70% 것이 1.57로 상승했죠. 휴브레인에서 일반고 1.7등급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고는 50% 것까지, 50% 것이라고 하면 뭐 1.3에서 1.4등급까지는 지원 가능. 물론 이제 그건 지원 가능한 거지 안정적으로 보려고 하면 여기도 아무래도 한양대도 그래도 이제 안정적인 일반고의 내신으로 1.2등급 대, 1.3등급 초반대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비교과가 좋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진짜 1.48도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반고 1.7등이 합격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물론 뭐 충원 합격이긴 했지만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특목고 자사고는 2등급 중반까지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중앙대 다빈치형을 보면은 이제 올해는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이렇게 CA 융합인재로 바뀌었는데 중앙대 다빈치형과 탐구형은 다빈치형과 탐구형에 대해서 의대를 지원한 학생들의 분포는 나오지 않지만 전체적으로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은 중앙대 다빈치형 일반고 학생들이 많죠. 7대3으로 일반고가 더 많고요. 탐구형은 7대3으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좀 예외였죠. 중앙대 다빈치형이 50%까지 1.83, 70%까지 1.90이었고요. 탐구형이 오히려 내신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50%까지 1.6이고 70%까지 1.74였죠. 근데 저 50%까지 1.83이나 이런 거 갖다 일반고라고 아마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아무튼 다빈치형이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1단계 3.5배속 보고 면접 보니까 1단계 뽑힌 학생들이 많은 거죠. 뽑혀갖고 뭘 잘한다? 면접을 보면 그게 다 극복이 되는 거죠. 면접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보여지긴 하는데 올해는 역시 이제 다시 높아졌죠. 50%까지 1.27, 70%까지 1.63으로 상승하였고 탐구형은 얼마가 되죠? 50%까지 여기도 탐구형도 1.34로 상승했고 70% 것도 1.84로 오히려 이제 50% 것이 1.84 약간 낮아지긴 했지만 70% 것은 50% 것은 상승을 했죠. 예, 이렇기 때문에 휴브레인에서 1.5등급대가 합격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고에서는 1단계 3.5배수를 선발하는 CA 융합인재를 좀 이렇게 지원하면 1.4나 요 정도 때까지 비교과가 아주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뽑힐 가능성이 전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목고 자사고는 CA 융합인재나 탐구 관계없이 2등급 때까지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신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내신으로 보면 일반고 학생들은 1.2나 1.3등급 때까지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비교과가 되게 좋다고 한다면, 물론 자사고 못지않게 대신 뭐 이렇게 공동교육 과정이 심화된 과목들도 많이 들어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한번 저 정도까지 한번 지원 한번 해봐라라고 저는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가천대가 이제 특히 이제 내신보다는 비교과를 많이 보는 학생이죠. 뭐 가천대는 그 지역균형, 뭐 지역균형이야 교과니까 전년도 70%거 1.1년과 70% 동일했죠. 그다음에 가천의학학이 전년도 2.0등급에서 2.1등급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죠? 근데 휴브레인에서는 이번에 최종 합격한 학생들이 일반고 1.4등급 때, 자사고 2.4등급 때, 2.7등급 때, 2.8등급 때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1차 합격 중에서 일반고에서 2.0등급도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은 이제 수능 최저가 안 돼서 일반고 2.0인데 1차 합격을 했거든요. 최종 합격은 안 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뭐 지역균형이야 뭐 학생부 우수가 바뀌면 100% 교과니까 뭐 당연히 1.0등급이나 1.0에서 끝날 것 같고요. 1.0 초반에서. 가천의학학은 일반고에서 저는 이렇게 요번에 저희가 1단계에서 2.0등급인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다고 그랬죠. 1차. 수능 최저가 안 돼서 그랬죠. 그래서 1.6에서 1.7등급까지 하면 지원 가능할 거라 보여지고 특목고 자사고는 저희가 재작년에 3등급 초반 때도 합격한 학생이 있었고 대학들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항상 3등급대 학생이 한 2~3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3등급 초반 때까지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아주대는 46.2대 1의 경쟁률로 인해 50%컷이 상승했죠. 그러니까 의대 수시 중에 학종 중에서 가장 높았죠. 최고 1.17, 50% 1.32, 70% 2.35, 최저 3.5등급이었습니다. 휴브레인에서 2.6등급대가 합격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고는 저는 뭐 이렇게 1.3이나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로 1.3, 1.4등급대라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가천대, 아주대, 중앙대 이런 라인들이 뭘 많이 비교과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때 일반고는 비교과에 자신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해 보셔라. 그다음에 자사고는 요번에도 3.5등급까지가 최저였고 그 전년도에는 3.3등급이 최저였죠. 그러니까 3등급 초반대까지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이화여대도 계속 상승하고 있죠. 이화여대가 전년도 50%까지 1.2대, 70%까지 1.3대에서 50%까지 1.12, 70%까지 1.18로 상승했죠. 근데 2021 입시에서 특목고 자사고 입시에서 3등급 때 특목고 자사 합격 이후 그 2022 입시에서는 일반고 학생만 합격을 했죠. 그러니까 삼포도를 보면 특목고 자사고 3등급 때 학생이 좀 2~3명 있었던 것 같은데 2022 입시에서는 다 일반고 학생들만 합격을 1등급 초반대인 학생들만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고는 1.2등급 때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특목고 자사고를 갖다 이제 이 결과를 봐갖고는 거의 안 뽑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뽑힐 수도 있지만 한 명이나 이런 데. 그래서 이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은 한번 고민해서 이화여대를 갖다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국대 이제 천안이다. 단국대 천안인데 전년도 50%까지 1.19, 70%까지 1.34에서 50%까지 1.25, 70%까지 1.28로 거의 뭐 유사했죠. 그죠? 50%까지 하락하고 70% 상승했으니까. 근데 휴브레인에서 1.0등급이나 1.4등급 때도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고는 저는 뭐 적극적으로 1.3등급 정도까지 1.3등급 때까지는 그리고 1.3등급 정도까지는 뭐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 1.30 정도까지는. 그냥 특목고 자사고는 2등급 때까지도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인하대를 보면은 인하대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인하대가 50%까지 1.1, 70%까지 1.32에서 50%까지 1.08, 70%까지 1.1에 상승했거든요. 휴브레인에서 1.0등급 때 요번에 합격을 했고요. 특목고 자사고, 요 특목고 학생은 좀, 요번이 아니 재작년 전에 합격한 학생 2.9등급 때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비교과가 좋다 하더라도 뽑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고는 제가 볼 때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한 1.2등급 때까지 비교과가 좋다고 한다면 상승하고 있지만 전년도에는 50%까지 1.21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1.2등급 때까지라기보다는 1.20등급 정도까지, 1.1등급 되죠. 그러니까 1.2등급 정도까지는 지원 가능하고 특목고 자사고는 한번 2.9등급 때가 합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특목고 자사고는 2등급 때까지 한번 지원해 보셔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림대는 국어 10%, 수학 40%, 영어 30%, 과학 20% 산출한 내신 결과 50%까지 1.27, 70%까지 1.36에서 이번에 경쟁률이 확 증가했죠. 31.15대 1로 증가하니까 50%까지 1.18, 70%까지 1.16, 최저가 1.48로 확 높아졌죠. 그래서 경쟁률이 높아지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지역인재가 70%가 3.65였고 최저가 4.4등급 때까지 합격하였기에 좀 비교과를 중시하는 학교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휴브레인이 이제 1.2등급 때 합격을 했고 작년이 이제 재작년 최저 2.4등급 때까지 저희가 합격을 했다고 이제 발표를 갖다 대학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고의 경우 1.3등급 때까지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죠? 하고 특목고 자사고는 2등급 중반 때까지 저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연세대 미래. 연세대 미래는 50% 컷이 1.33, 70% 컷이 1.37에서 50% 컷이 1.40, 70% 컷 1.47로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계속 연세대 미래는 1단계가 6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높다 그랬죠. 그죠? 국어, 영어, 수학, 탐구를 각각 봐서 5개 과목 중에 4, 5기 때문에 되게 높이 보죠. 그래서 휴브레인에서 매년 1.6등급 때 일반고 학생이 합격을 합니다. 지방 일반고 학생도 합격을 하고요. 그래서 일반고는 1.6에서 1.7등급 때, 특목고 자사고는 2등급 때까지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일반고 학생은 연세대 미래를 갖다 한번 눈여겨보세요. 연세대 미래를 보면 항상 경쟁률이 12대 1에 14대 1입니다. 근데 1단계에서 몇 배수 뽑죠? 1단계에서 6배수를 뽑아요. 거의 반 가까이가 뽑는데 요번에도 보니까 연세대 미래 입시 결과 보니까 수능 최저 충전율을 발표하지 않는데 수능 최저 충전율을 재작년인가 발표했을 때 그 당시에 마지막이 28%였습니다. 6배수의 28%면 얼마가 되죠? 1.68대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6배수 1단계 뽑혔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 충족한 학생 1.68대 1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면접 안 온 학생들이 있죠? 또 빠져나간 학생들이 있죠? 그래서 1단계가 뽑히고 수능 최저 맞추면 대부분 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고에서 1.6, 1.7등급 대 학생이라 하더라도 비교과에 자신 있으면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해 보셔라. 물론 수능 최저도 맞춰야 되겠죠? 연세대 미래를 갖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것도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갖다 한번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수도권 의예과 입시 결과를 보면은 이제 노란색은 올해 좀 바뀌는 것들인 거죠. 올해 이제 바뀌는 건데 인원이 좀 줄죠. 연대 교과가 18명 줄고 성균관대 20명에서 25명 줄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말씀드렸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2022년 50%가 70%가 올해 바뀌는 것. 그 다음에 충원인은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표로 정리해 놨기 때문에 만약에 보시는 부모님들이 도움이 되신다 하면 캡처 떠놓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울산대 같은 경우 이제 수능 최저가 3합사로 완화되죠. 그죠? 완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가 학교 추천 전형이 8명 줄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대 학업부 수용이 이제 29명으로 인원이 줄고, 그 다음에 고대 계열적 하면 15명 되죠. 그죠? 이렇게 이제 바뀌고, 그 다음에 중앙대 CA 융합인재에서 CA 탐구형 인재에서 이제 보면은 중앙대 CA 융합인재 명칭이 바뀐 거죠. 그 다음에 가천대는 학생부 교과, 그죠? 교과 100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하대나 이화여대나 당국대처나 한림대, 연대 미래는 큰 변화가 없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입시 결과에 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캡처했다가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지원 전략을 짜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수도권 의대에 대한 대학 어디가에 발표한 입시 결과를 갖다 작년과 비교해 봤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예측 가능한 지원 가능한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에 대한 내신들을 갖다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이게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게 붙을 수 있다라는 건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돼야죠?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죠? 비교과가 되게 우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의 평가 관점에서 비교과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로 의예과 서류 전형의 합격의 길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남은 이제 기말고사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특히 3학년들은 대학의 평가 관점에 맞춰서 서류 평가에 대한 창체, 세특을 갖다 탐구력과 문제 해결력이 나타날 수 있게끔 잘 준비하셔서 꼭 1차 서류에 합격하시기를 갖다 기원하겠습니다.